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뭐 반짝거리죠? 괜찮아요. 그냥요. 여기 유리함수 y는 x분의 k 이거 적은 거거든요. y는 x분의 k 여기 들어가는 게 y는 x분의 k 그리고 k는 0이 아닐 때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이 칠판에다가 그려놨는데 먼저 이 파란색 그래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요, 일단 그래프의 기본 형태라는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고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U자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들은 일단 기본형의 모형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 그래프의 모형은 파란색 선만 볼게요. 파란색 선만 이렇게 곡선을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세트예요. 파란색이 한 세트, 빨간색이 한 세트인데 차이가 있다면, 자, y는 x분의 k라는 거, 이 k는 우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1이든 2든 3이든 언제든지 바뀌는 숫자입니다. 자, 파란색 선을 보시면 여기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의역을 구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이 x축과 y축에 만나지 않아요. 한없이 여기로 가까워지긴 하거든요. 얘도 여기 이 x가 x축에 0으로 되는 거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은 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면서 점점 이 y축이랑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x도 그렇고 k도 그렇고 둘 다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도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k, 이때 k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분자도 0이 아니고 분모도 0이 아닐 때의 이 유리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은 이 파란색 이 곡선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뭐냐? 자, 파란색 이 k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양수일 때를 말해요. 분자 양수일 때는 1번, 3번, 1사분면, 3사분면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 빨간색은 k가 0보다 작을 때, 즉 여기 k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면 여기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진 곡선이 생기겠구나. 근데 k가 0보다 크면 1번, 3번에, 근데 0보다 작으면 2번, 4번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분자 있죠, 분자. 이 분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k 값이 크면 클수록. 얘도 마찬가지예요. k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그래프가 이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한 말들을 정리를 하자면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요. 자,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4가지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은 뭐가 아닌 실수라고 적혀있죠? 0이 아닌 실수라고 적혀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역은 x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x. 이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모가 0인 것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정의역도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치역은 뭐냐? 치역은 이 y예요. y. 함수값. 보신 것처럼 이 y가 쭉 올라가는데 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y도 0이 되지 않는 실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이 x축과 y축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다 중요한데, 자, k가 0보다 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처럼, 파란색으로 해야 될까요? 빨간색이 헷갈리니까,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파란색 선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파란색 선이 몇 사분면? 1사분면,
3, 4분면. 여러분들 4분면 보실 줄 아시죠? 여기부터 1번 식 반대 방향으로 2번, 3번, 4번이에요. 1, 2, 3, 4, 4분면인데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파란색처럼 1번과 3번에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K가 0보다 작으면 저기 몇 번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 2번과 4번에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 두 그래프가 결국 어디를 중심으로, 그죠? 원점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두 그래프가 대칭한다라는 뜻은 이렇게 반으로 탁 접었을 때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파란색 그래프가 대칭하고 빨간색 그래프도 서로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한데 점근선, 이 점근선이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점근선이 X축과 Y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근선이 X축과 Y축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곡선이 두 곡선이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X축과 Y축과 만난다 했어요? 안 만난다 했어요? 그죠?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두 곡선이 이 두 직선 여기서는 이 X축과 Y축 얘를 기준으로 만나지 않는 곡선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곡선이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선, 그리고 여기서는 이 Y축 그리고 이 X축 이 두 축이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기준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디 축과 어디 축이? X축과 Y축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돼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준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이용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라는 유리함수, 또 하나는 y는 4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라는 이 유리함수를 이 좌표 평면 위에다 그려볼 텐데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치역,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말은 x에도 0이 되면 안 되고 y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네 번째 점근선을 알 수 있어요.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X축과 Y축이 무엇이 되겠다? 점근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얘네를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 K가 뭐가 된 거예요?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여기 2번하고 4번에 여기 2번하고 4번에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다 했죠? 그렇죠. 곡선으로 그려진다 했죠. 곡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의 그래프는 곡선을 그리다 어디다가 2번과 4번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1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다른 건 숨을 것 없어요. 얘도 볼까요? 이번에는 y는 4x분의 1, 얘도 x가 0이 되면 안 되고 y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기가 지금 1이에요. 1.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이라는 것은 K가 0보다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그렇죠. 여기 1번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곡선으로. 그래서 이 X축과 Y축이 만나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주시면 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그래프들이 보통 이런 식, 아니 1번식, 2번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봤거든.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고 이제 이 그래프들을 좀 옮겨볼 거예요. 옮겨볼 거. 옮겼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유리함수는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래는 y는 x분의 k였어요. 이 뭐 p랑 q란 게 없었는데 이번엔 x 옆에 마이너스 p 그리고 뒤에 플러스 q라는 식이 붙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유리함수가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유리함수가 x분의 k라는 게 유리함수예요. x분의 k. 그죠? 근데 요 x 옆에 뭐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p가 생겼고 그다음 여기 뒤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q가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p, q가 생긴 거예요.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그래프가 옮겨진 상태예요. 그래프가 옮겨진. 근데 어떻게 누가 옮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p부터 볼게요. p. 자, 이 p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는 거고 여기가 2이면 2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q는 뭐냐?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번에는 그죠? q니까 q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와 q가 의미하는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p는 x축이에요. x축. x축만큼 얼마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q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동하면 이 유리함수는 특이한 게 누구도 같이 이동하냐면 아까 말했던 정근선도 같이 이동해요. 자,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까 원래 x는 0이었는데 x는 얼마로? p만큼 정근선도 이동하고요. y도 얼마만큼? q만큼 그 정근선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도 바뀌냐면 정의역도 바뀌어요. 정의역도 이때 우리가 정의역은 분모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가 p만큼 움직였으니까 p가 아닌 실수가 되고요. 치역도 바뀌어요. 치역은 y가 q가 아닌 실수가 됩니다. 왜냐면 q가 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려놨는데 자 보세요. 먼저 이 흰색 선을 좀 보세요. 흰색 선. 이 흰색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y는 x분의 k라는 요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예요. 이 흰색 선 보이십니까? 흰색 선.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이 빨간 선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선 식이 뭐냐? 얘는 아까 적었던 y는 x 마이너스 5분의 그죠? p분의 k 플러스 q라는 이 식이에요. 이 빨간색 선. 빨간색 선. 잘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 선이 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식인데 자,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x에서 p만큼 움직였다는 것은 이 x축에서 x축에서 얼마만큼 여기 보시면 p만큼 움직여요. 얘가 원래 이 정근서도 p만큼 이 십자가 모양 있죠? 이 십자가 모양도 p만큼 움직인 거예요. 이 점선 있죠? 이 점선만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움직였으니까 q, y축만큼도 움직였으니까 q는 여기 있어요. q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십자가가 오른쪽으로 p만큼 왔다가 또 위로 얼마큼? 그렇죠. q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 십자가 모양이 요렇게 점선으로 된 십자가 모양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지금 x는 p이고 y는 q인 점근선이 생긴 거야. 말 그대로 점근선. 그럼 우리가 원래 있던 이 흰색 그래프를 원래 이 처음에 있던 x축과 y축에 그려졌지만 이 점근선 십자가 모양이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만큼 이 흰색 선도 빨간색 선으로 옮겨진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두 흰색 선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였냐? 원래 여기가 점근선이 0,0이잖아요. 0,0이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이 점이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얘가 점이 옮긴 만큼 똑같이 옮기는 거예요. 점근선이 옮긴 만큼 이 요리함수 그래프도 그대로 옮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그림이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따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번 천천히 동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점근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이 흰색 그래프도 이 점근선을 따라 빨간색 그래프처럼 옮겨갔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1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요 유리함수를 이 좌표 평면 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분자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플러스 1이니까 양수죠. 그럼 양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몇 번? 1번과 3번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1번과 3번에 유리함수가 그려진 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옮기냐? 자, 보세요. 즉 x 옆에 1이 있죠. 1. 그러니까 지금 p 값이 여기 보시면 p 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구나?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구나. 1만큼.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지금 이 x축 방향으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 y축선이 1만큼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1만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뒤에 있는 3이죠. 얘는 y 값이 3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 정도 되는데 이 x축도 똑같이 얼마만큼? 3칸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이 원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그죠? x는 1만큼, y는 3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점근선 그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점근선을 그려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아까 우리가 1번, 3번에다가 이렇게 곡선을 그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 곡선을 이제 어디다 그리면 되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옮겨준 점근선에다가 마찬가지 점근선도 보시면 여기가 1, 2, 3, 4예요. 그럼 점근선 안에서도 여기가 1과 3에다가 뭐 해주면 되냐? 그래프,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를 이제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y는 x-1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또 이러시면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로 간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10을 보시면 x-p예요. 빼기 p예요. 빼기 p. 얼만큼 빼줬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만큼 빼줬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1만큼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만 열심히 보셔도 여러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다. 좀 응용을 해볼까요? 1이 아니다. 1이 아니라 2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점근선을. 그렇죠. 한 번 더 옮기는 거예요. 여기 얼만큼? 2만큼 옮겨주는 거. 그럼 이 점도 똑같이 여기로 옮기겠죠? 그럼 이 생긴 점에다 똑같이 해. 아까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1이다 하면 뭐 똑같이 1 그리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뭐 연습 문제 뭐 다른 거 풀 필요도 없이 요 1번 문제만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정도만 찾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 유리함수 그래프 내용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것은 함수예요, 함수. 근데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때 주의할 것은 여기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 먼저 보셔야 되고, 양수면 1번, 3번, 음수면 2번, 4번인 거고, 그 다음에 x옆에 숫자가 뭐 2면 2만큼, 뭐 3이면 3만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y값이에요. y가 3이면 3, 2면 2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 정근선을 옮겨주면 된다. 정근선을 옮기고 난 뒤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곡선을 그려주시면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 유리함수까지 나갈 거고요.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영상에서 만나게 될 일이 있으면 그때 시험 문제를 풀어드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